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22-2회가 되겠습니다. 자, 인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된다. 뭘 더하면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뭘 빼면 내 인생에서 쓴맛을 빼버릴 수 있는지, 자, 내 인생을 어떻게 곱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나눠서 분배를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인생은 진짜 수학 공식입니다. 자, 167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은 수학 공식을 푸는 것이다. 자, 세상을 사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이해와 신앙생활. 둘째는 철학적 사고를 갖는 것, 인문학적 사고죠. 세 번째는 수학 푸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학이죠. 자, 이 인생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성경의 이해와 신앙, 그리고 철학적 사고, 그리고 수학 풀기, 그리고 문학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사상과 철학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과학이고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위에 이 네 가지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신앙생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학을 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인생의 성공적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비록 학교에서 수학 잘 못했어도 인생에서는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철학, 또 이런 문학 이런 것들을 잘 못했어도 인생의 삶에서는 이걸 아주 잘하는 게 좋죠. 자, 또 어떤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경제니 경영이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의 관심은 오직 순수학문, 수학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학과에 진학했죠. 그리고 미분기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수학 교수가 됩니다. 최초의 철학자였던 자이자 수학자였던 탈레스가 돈도 안 되는 학문에 매진되는 바보라는 놀림을 참다 못해 잠깐 사업에 뛰어들었듯이 그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놀림이나 비난을 받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었던 걸까? 어느 날 그는 수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월스트리트로 향합니다.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죠. 2006년 어느 날 기자들은 세계 1위의 연봉을 받는 한 펀드 매니저에 관한 기사를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제임스 사이먼스 전직 교수였지요. 그의 연봉은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이었고 2009년에는 연봉이 25억 달러로 1조 원 더 올랍니다. 그는 2010년과 2011년에는 약 25억 달러를 연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벌 수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별거 없다. 수학과 과학을 잘 적용하면 된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수학과 과학을 잘 적용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19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MIT의 수학과학 주재들이 팀을 꾸려서 라스베거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수백만 발레를 땄다고 합니다. MIT 수학 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 위해서 MIT 도박팀 회원 마르티네즈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라 단지 수학일 뿐이야. 셔플 트래킹이라 부르지. 기본적 확률 분포를 이용할 뿐이야.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수학이 학교에서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KFC는 기분 좋게 서 있는 한 노인의 신사를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름 아닌 KFC의 창업자 홀랜드 샌더스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비전을 세워 66세의 나이에 성공을 시작합니다. 홀랜드 샌더스는 6세의 아버지를 잃고 어릴 적부터 동생들을 돌보며 요리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어머니마저 재혼하여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0살부터 생활터전에 나섰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주유소를 마련한 그는 주유소 뒤에 있던 창고를 개조하여 닭튀김 요리를 파는 간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40세 때 식당이 번창하자 닭튀김으로 세상을 지배하자는 비전을 가졌죠. 그는 아예 주유소를 그만두고 음식점에만 몰두하여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식당을 경매로 잃어 66세의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KFC 프랜차이즈를 생각해냅니다. 그는 흰색 캐딜락에 압력 밥솥과 튀김 양념을 가지고 다니면서 체인점에 가입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 식당 주인들을 찾아다녔죠. 그는 단순히 요리법만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며칠간 그곳에서 직접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샌더스의 열정에 반한 음식점 주인들이 하나둘 그와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결국 70세에 200개가 넘는 체인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죽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능력의 한계를 느끼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자신은 다시 그 회사의 월급을 받으며 자문과 홍보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결국 KFC를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번성시켰고 그는 90세까지 열심히 그의 비전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용한 공식은 뭔가요? 바로 곱하기죠. 곱하기. 혼자서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벌어주는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서 부유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버는 것보다 딴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벌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사람은 곱하기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나누기를 잘해서 행복한 사람들. 자, 나누기. 얻고자 하면 나누고자 하며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과 성공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셨고 이것도 나눗셈이죠.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7배개나 8배개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아놓기 위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얻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록펠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는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55세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죠. 그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문득 병원 복도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자, 이 사람은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병원 한 구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는데 가까이 가보니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병원 측과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 볼 테니 입원부터 시켜달라는 보호자가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환자인 여자아이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죠. 그 아이를 본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과 눈물로 인해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강렬한 깨달음을 얻은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불러 여자아이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알리지 않도록 엄중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병원에 들렀을 때 회복된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록펠러는 그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같게도 자신의 암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눗셈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98살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고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눗셈을 실천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더할 것인가, 뭘 뺄 것인가, 어떻게 곱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더 이상의 수학 공식이 사용된다면 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수학 풀기. 자, 여기서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